어르신, 잠시만요. 채널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커피 한 잔이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30년 동안 남성 건강만 연구해온 강민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이나 속쓰림이 걱정돼 커피를 멀리하시지만 이 때문에 정작 남성 활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올바르게 마신 커피는 어떤 보조제보다도 안전하면서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수천 명의 남성을 분석한 결과 매일 커피를 마시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약 42%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간단합니다. 커피에 이것 한 스푼을 더해 마시면 비싼 보조제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평생 약에만 기대어 근본적인 개선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 컨디션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비뇨기과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원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경로당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과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커피의 효과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잠을 방해하고 속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피의 일부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방식으로 커피를 마신다면 어떤 보조제보다도 안전하고 꾸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교 보건과학센터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남성 수천 명을 조사한 결과 매일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발기부전 위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커피 속 카페인이 음경 해면체의 평활근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며 혈류 흐름을 돕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잘 순환되면 발기 기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즉, 카페인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특히 남성 부위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약물과는 작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약이 억지로 문을 여는 방식이라면 커피는 스스로 흐름이 좋아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많은 남성을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약물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가 짧고 다음에도 반복해서 찾게 됩니다. 이런 방식만 이어가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근본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 즉 스스로 활력을 끌어올리는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59세 박남진 어르신께서 지난달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제게서 약을 처방받아 드셨고 처음엔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약효가 약해졌고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두통이나 소화 불편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점점 약에만 의존하는 모습에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생 약에만 기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은 몸에 강한 신호를 보내 혈관을 인위적으로 열어 작용합니다. 효과가 빠른 대신 몸은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을 계속 최고 속도로만 돌리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커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장작불이 천천히 타오르지만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빠른 효과가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속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강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매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커피 속 성분들은 몸에 잠재된 기능을 끌어올리고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젊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혈류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그에 따른 기능 또한 회복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박남진 어르신은 사실 커피를 좋아했지만 건강 때문에 억지로 끊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방식이 아닌 몸에 부담을 덜 주는 특별한 커피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졌고 아침에 자연스러운 발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도 남편이 활력을 되찾았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신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설탕을 많이 넣은 믹스커피는 오히려 혈당을 급하게 올려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약은 증상을 가리는 데 그치고 커피는 근본 원인을 돕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기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혈관 문제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굳어지면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까지 함께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기력은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신호를 약으로만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혈관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커피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커피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함께 더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가능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살아나면 전반적인 상태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에 무엇을 더하고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발기력이 남성 건강의 지표인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남성 기능이 약해지는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기분이나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위는 몸에서 가장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는 곳이며 예민한 건강 지표입니다. 앞으로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길지 여부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경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입니다. 직경이 약 1-2mm에 불과합니다. 관상동맥은 3-4mm, 뇌혈관은 약 5mm 정도입니다. 가장 작은 혈관이 음경혈관입니다.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먼저 막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좁은 부위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몸에 지방이 쌓이고 노폐물이 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도 이 부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음경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장과 뇌혈관에도 동일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뿐입니다. 보통 음경혈관이 먼저 막히고 약 3에서 5년 후에 심장질환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발기력 저하를 느끼셨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전에 혈관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최동철 어르신도 처음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오셨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며 아내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꼭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경동맥의 절반이 이미 좁아져 있었고 심장혈관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발기부전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 이상을 미리 알게 해준 셈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연구에서도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평균 3에서 5년 뒤 심장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발기력 저하는 심장병의 초기 신호라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어르신, 이제 발기 문제를 부끄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감사하고 더 큰 질환을 예방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약 8배 많은 혈류가 필요한데 이는 혈관이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혈관 벽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굳으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확장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발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현상이 심장과 뇌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산소가 필요하고 뇌는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관이 좁아져 피가 가지 못하면 심장은 멈추고 뇌세포는 손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탄력이 좋고 부드럽습니다.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좋지 않은 습관이 쌓이면 혈관이 낡은 수도관처럼 변합니다. 안쪽에 지방이 쌓이고 벽이 두꺼워지며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혈관으로는 발기 기능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발기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혈관이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음경혈관이 뚫렸다면 다른 혈관들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발기력 회복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서 심장과 뇌 건강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수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최동철 어르신은 혈관 건강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고 그 중심에는 특별한 커피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 결과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졌고 발기력도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아내분도 건강 수치가 좋아지며 표정과 활력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기력은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음경이 보내는 변화는 몸 전체가 위험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혈관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몇 년 뒤 큰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혈관은 되살아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혈관이 다시 젊고 탄력 있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있습니다. 물론 일반 커피가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돕는 특별한 재료가 더해졌을 때 커피는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커피 속 어떤 성분이 혈관을 회복시키고 발기력 향상에 기여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들으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발기력은 혈관 건강의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좁아지고 막힌 혈관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가 커피 속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인을 각성 효과로만 알고 계십니다. 잠을 깨워주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든다는 정도죠. 하지만 카페인의 중요한 작용은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산화질소가 충분히 생성되어 자연스러운 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산화질소 생성이 떨어지고 혈관 내피세포가 약해지면서 혈관이 잘 확장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손상된 내피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새 바람을 불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혈관 내벽에 내피세포라는 중요한 작동세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들은 필요할 때 산화질소라는 신호를 보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합니다.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져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노폐물이 쌓이면 이 세포들이 활력을 잃습니다. 신호를 약하게 보내거나 아예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내피세포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지친 기술자들을 격려해 신호를 더 강하게, 더 자주 보내도록 돕는 것과 비슷합니다.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마른 땅에 비가 내려 물길이 살아나는 것처럼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멀고 가느다란 남성 부위의 혈관까지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약처럼 억지로 혈관을 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울산에 사는 65세 최병철 어르신은 10년 넘게 발기력이 거의 없으셨고 약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혈관이 매우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커피 레시피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특별한 차이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에는 더 단단하고 오래 유지되는 효과가 지속되면서 아내분이 백화점에서 멋진 속옷을 사주셨다고 은근히 자랑하시기도 했습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카페인은 심장박동을 조금 빠르게 만들어 더 많은 혈액이 퍼져나가도록 돕고 동시에 혈관을 확장시켜 전신에 피가 고르게 돌게 합니다. 특히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도달하는데 음경 역시 이러한 말초 부위 중 하나입니다. 평소 혈액 흐름이 약한 곳이지만 카페인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충분해지고 그에 따라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며 재생 능력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계속 재생하려고 합니다. 다만 필요한 재료가 부족할 뿐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이런 재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페인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벽에 쌓인 염증 물질을 줄여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살아나며 한층 젊은 상태처럼 변합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무작정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지나치게 드시곤 하는데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한 양입니다. 그 이상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불안감이나 불면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이밍 또한 중요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 발기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르신, 제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르신 성함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새로운 변화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라는 불씨만으로는 큰 장작불을 오래 태우기 어렵습니다. 불씨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 열을 받아줄 좋은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기가 지속되고 온몸에 활력이 전달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카페인의 효과를 100배, 1000배까지 높여줄 2가지 자연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분들이 커피에 더해지는 순간 어르신의 아침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고대 마야 문명에서 신들의 음식이라 불릴 만큼 귀한 약재였으며 당시에는 화폐로도 쓰였습니다. 왕족과 전사들만 먹을 수 있었고 전쟁 전에는 카카오 음료를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힘과 활력을 주는 식품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남성 건강에 좋은 이유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노화로 뻣뻣해진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 혈관 확장을 돕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라면 카카오는 혈관 그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기술자 같은 존재입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면 더 많은 혈액이 보다 힘있게 필요한 부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또 다른 장점은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심장 기능을 안정시키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카페인처럼 심장을 빠르게 두근거리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의 단점은 줄고 장점은 더욱 강화됩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꿀을 단순히 설탕 대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꿀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천연 정력제이자 영양 공급원입니다.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고 보론이라는 성분이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올려주어 나이 들며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 문제를 완화해줍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 발기력 저하, 근육 감소, 기력 쇠퇴 등이 나타나므로 꿀 속 보론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도 중요한데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속적인 에너지는 성관계에도 필수입니다. 꿀이 바로 그런 연료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손상을 막아주며 특히 붕소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꿀의 달콤함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지친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관계 중 쉽게 지치고 힘이 부족하다면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어르신의 밤을 지켜줄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께 드리는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반드시 순수 카카오 가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코아 가루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수 카카오를 인터넷에서 구입하십시오. 조금 쓴맛이 나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백화점에서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양봉장에서 파는 토종꿀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천연꿀인지 여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0살 박영우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아내분이 먼저 남편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부터 힘이 넘치고 목소리에도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본인도 소변줄기가 힘차게 나와 변기가 깨질 것 같다고 농담하실 정도였습니다. 커피에 카카오만 더했을 뿐인데 몸의 활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의 커피잔에는 3가지 핵심 재료가 담겼습니다. 혈관을 깨우는 카페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카카오, 온몸에 활력을 주는 꿀이 3가지가 만나면 어떤 보약보다 뛰어난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합의 효과를 완성해줄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3가지 재료의 힘을 극대화해 남성의 본래 능력을 끌어올려줄 특별한 씨앗 파우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씨앗은 그야말로 남성을 위해 태어난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대부분 호박씨를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이 작은 씨앗 안에는 남성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호박씨는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남자를 위한 녹색 황금이라 불릴 만큼 가치가 인정된 약재입니다. 그 비밀은 아르기닌과 아연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즉, 카페인이 혈관을 넓히라는 신호를 보내는 응원단장이라면 아르기닌은 실제로 혈관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일꾼입니다. 아연은 더 중요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생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호박씨는 이 아연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한 자연의 보물 창고입니다. 또한 아연은 정자 생성에도 필수로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남성 호르몬과 발기력이 함께 감소하지만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의 또 다른 장점은 전립선 건강입니다. 호박씨 속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전립선 비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이 좋아지면 소변 배출이 시원해지고
밤에도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 또한 매우 유익합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벽을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증가하는데 비타민 E는 이를 제거해 혈관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에는 셀레늄도 많아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강화합니다. 몸이 건강해져야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도 살아나는 법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 이종민 어르신도 지난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셨고 소변 줄기가 약해 발기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커피에 씨앗 파우더를 더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한두 번으로 줄었고 소변 줄기는 힘있게 뻗어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기력도 다시 살아나 단단하고 오래 지속된다며 아내분도 만족해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도 되찾으셨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아침마다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조언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볶지 않은 생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볶는 과정에서 주요 영양소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생호박씨와 생해바라기 씨를 구입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들을 믹서기나 분쇄기로 갈아 파우더 형태로 만드십시오.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일주일치 분량만 준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가 진행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율은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를 1로 섞으면 됩니다.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고 약간 거칠게 갈아야 식감과 포만감이 생깁니다. 아침 커피 한 잔에 이 씨앗 파우더 한 스푼을 더해 드십시오. 카카오 가루와 꿀을 함께 넣으면 됩니다. 고소한 맛이 더해져 견과류 풍미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이 조합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없으면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씨앗 파우더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전 내내 에너지가 유지되고 점심 전 허기가 덜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물론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음식이므로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커피, 카카오, 꿀, 호박씨 파우더까지 아침을 활기 있게 해주는 4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의 효과를 높여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혈관을 열고 강화하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완성된 조합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마신다고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황금 조합의 커피를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마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섭취하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는 어느 시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아침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가장 높습니다. 이 호르몬은 카페인과 겹치면 서로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때, 즉 30분 후가 영양 흡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또한 빈속 커피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바나나나 삶은 계란처럼 간단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점심 식사 30분 후가 적절합니다. 식사 직후는 피해야 합니다. 커피의 탄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부담이 덜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약 6시간체 내에 남아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커피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므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점도가 높아지고 이는 혈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당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계를 계획한 날에는 2시간 전에 커피를 드십시오. 너무 직전에 마시면 소변이 마려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시간 정도 여유를 두면 카페인이 몸속에서 충분히 작용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또한 방광도 비워져보다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온도 또한 중요합니다. 따뜻한 커피가 좋습니다. 차가운 아이스 커피는 피하십시오. 따뜻한 커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데워주며 따뜻한 체온은 기능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료는 몸을 식히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는 천천히 드십시오. 급하게 마시는 대신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5분 정도에 걸쳐 마시면 위 부담이 줄고 카페인이 서서히 흡수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 완만한 흡수가 몸에 더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리듬을 익히고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혈관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제 마셔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어떻게 마실지가 중요합니다. 혹시 커피를 물처럼 급하게 들이키지는 않으십니까? 이 커피는 약을 마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향과 맛을 느끼며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는 느낌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겁기보다는 부드럽게 넘어갈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습관은 하루의 활력을 좌우합니다. 발기력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말고 5분 정도 누워서 몸을 준비시키십시오.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고 팔을 쭉 뻗어 혈액순환을 시작하십시오.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침 물은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건강한 혈관이 기능 개선의 기본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그 다음 아랫배를 가볍게 눌러 전립선 주변 근육을 자극하십시오. 이 동작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스쿼트를 10번 정도 해주십시오. 이 근육들은 기능과 직접 연결되므로 꾸준히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고 마지막 30초만 찬물로 마무리하십시오. 찬물은 고환을 자극해 정자 생성과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심장이 약한 분은 찬물 샤워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계란 2개, 약간의 채소, 통곡물 빵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핵심이며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가능한 한 피하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 30분 뒤 특별한 커피를 드십시오. 카카오, 천연꿀, 씨앗 파우더가 들어간 커피입니다. 천천히 향을 느끼며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십시오.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걸 필요는 없습니다. 30분 정도 편안하게 걸 때 팔을 크게 흔드십시오. 그러면 몸 전체로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햇빛도 받으십시오. 비타민 D가 생성되며 이는 남성 호르몬 생산에 꼭 필요합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드십시오. 생선이나 닭가슴살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시고 브로콜리, 시금치, 장배추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십시오. 이 채소들이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은 현미나 잡곡밥을 권합니다. 흰쌀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후 30분 뒤 2번째 커피를 드십시오. 아침과 동일한 레시피입니다. 이 커피가 오후의 활력을 유지해 줍니다. 오후에는 무리한 활동을 삼가십시오. 몸을 지나치게 쓰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적당히 쉬어가며 일하고 스트레스를 가능한 피하십시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며 발기 기능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과식하면 혈액이 소화기로 몰려 다른 기관으로 갈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은 6시 이전에 드십시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2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화도 돕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정서적 교감은 성생활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십시오. 스마트폰도 멀리 두십시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깊게 잘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남성 호르몬 생성의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정도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며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취침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수면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남성 호르몬, 정자 생산, 혈관 재생 모두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루틴을 석 달만 실천하십시오. 몸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젊어지고 발기력이 살아나며 전반적인 기력이 강해집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커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며 아침을 바꾸는 황금 커피 레시피와 하루 루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르신들의 삶을 분명히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커피 한 잔이 약보다 더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마셔야 합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카카오 가루 1티스푼, 천연꿀 1스푼, 씨앗 파우더 1스푼을 커피에 넣으십시오. 아침 기상 30분 후 1잔, 점심 30분 후 1잔 드십시오.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석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건강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혈관을 관리하면 심장도, 뇌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보아왔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회복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던 분들도 약을 줄이거나 끊었고 자신감을 회복했고 부부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는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경과를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M17